여기 한국의 한 식당에서 일본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남자 무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당했던 무례하고 불쾌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일본인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는데요. 문제는 그들의 바로 가까운 자리에 한 일본인 여대생이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학생은 자신의 어눌한 한국말 때문에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눈치 없는 점원이 다가와 그녀에게 혹시 추가 메뉴를 제안하며 일본어 메뉴가 필요한지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남자 무리는 곧바로 그녀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가여운 이 여대생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나나미입니다. 저는 평범한 일본인으로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무탈하게 교류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제게 딱 하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제가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대대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이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국을 더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의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자연 풍경마저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식당을 찾아가 한국 요리를 즐기며 식사가 끝난 뒤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토론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이벤트성으로 한국 노래를 배우거나 한국 가수의 춤을 함께 연습하기도 한답니다. 일종의 소소하고 귀여운 취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저의 한국 사랑을 저희 집안 어른들이 몹시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몸소 겪으셨던 세대의 어른들이 여전히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언젠가 봤던 신문 기사에서도 한국을 과거에 안 좋게 보았던 노년 세대는 여전히 그러한 혐한의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론 올바른 생각이 아니며 과거의 잔상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어른들의 근거 없는 자만심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들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좋아요 한국이라는 SNS 릴레이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을 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말을 섞어하는 것을 유행처럼 멋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 그리고 연예인에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한국의 육개장, 짜장면, 곱창 등의 일반적인 외식 음식도 무척 좋아해서 일본의 유명한 도시 어디를 가나 이러한 한국의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을 정도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젊은 세대는 어른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비난하거나 깔보는 것을 매우 불쾌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성인이 되면 곧바로 돈을 모아 반드시 한국에 여행을 가겠다는 소원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반대를 알기 때문에 집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쉽사리 털어놓을 수는 없었죠.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한국의 화끈하고 당당한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비밀을 유지하고 천천히 돈을 모으며 여행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동생이 세상에 둘도 없는 떠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약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행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용돈이 필요했던 동생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제가 목표하는 것이 있어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꼬치꼬치 그 이유를 캐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돈을 빌려주기 싫어 핑계를 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동생의 말에 결국엔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야 말았죠. 특히 동생 역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분명 제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예상은 빗나가고야 말았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제 말에 너무 흥분해버린 동생이 큰 소리로 정말 한국에 가는 거냐고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거든요. 당황한 저는 동생을 말리려고 해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마침 집을 찾아오셨던 할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방으로 쫓아오신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화를 내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에 한국으로 일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한 도시에서 길을 걷던 중 불량배를 만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아듣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위협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경찰이 나타나 사태를 중재했고 이후 할아버지가 듣기로는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며 가던 할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으로 그들이 오해를 하며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그것이 바로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들이 가진 적개심이라고 표현하시며 제게 한국 여행을 조심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정말로 그들이 일본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게는 이 정도의 사건은 일본인들끼리의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가 부모님께도 말을 전하면서 저희 부모님도 저를 뜯어말리려 하셨지만 한국에 가겠다는 저의 고집은 꺾으실 수가 없었죠. 저는 그렇게 결국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 여행은 제 생각보다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근사한 시간이었어요. 먼저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장 먼저 경험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일본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수사나 금각사, 은각사를 방문하듯이 말이에요. 저는 친구들과 경복궁을 방문해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과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경비병들을 감상하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구경만 할 생각이었는데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한복을 대여하기까지 했어요. 한복을 입고 거리를 산책하는 것은 제게 아주 색다르고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조용하고 우아하게 걷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다른 외국인이 제게 와서는 사진을 요청하기도 했답니다. 제가 한국인인 줄 알고 말이에요.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유튜브 스타처럼 포즈를 취하면서 근사한 기분에 취해버렸어요. 한복을 입은 채로 경복궁을 둘러보는 것은 제가 마치 옛날 시대의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즐겁게 한복을 입고 주변 탐험을 하던 저는 내친 김에 한복을 입고 한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선 저는 일본에서 자주 주문했던 것처럼 비빔밥, 불고기, 순두부찌개 등을 주문했죠. 한국 본토에서 먹는 맛은 도대체 어떨까?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기다리며 저는 친구들과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우스꽝스럽게 일본어를 따라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당황한 저희는 조용히 그 테이블을 바라보았어요. 그 테이블에는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남자들은 위협적인 모습으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더군요. 일본에서 한식당에 갔었는데 거기 점원이 이렇게 아주 얄밉게 말을 하더라. 내가 일본어로 최선을 다해 주문을 했는데도 나를 깔보고 내 말투를 따라하며 불쾌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음식도 형편없었다며 다시는 일본에 가지 않고 일본 사람과도 교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비록 발음은 어눌했지만 오랫동안 한국어를 공부해왔기에 저는 그들의 말을 대부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죠. 사실 일본에 대해서 나쁜 경험을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저와 친구들이 일본인인 것을 알면 혹시라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일본인인 것을 들키지 말자 하고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과도하게 친절했던, 아니 사실은 눈치가 없던 점원이 다가와 제게 추가 메뉴를 주문하겠냐고 묻더군요. 아까 제가 주문을 넣으려다가 재고가 없어서 주문하지 못했던 메뉴가 지금 확인해보니 소량의 재고가 남았다면서요. 그리고 혹시 일본어 메뉴가 필요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제길 저는 괜찮다고 말한 다음 조심스럽게 그쪽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저희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긴장감이 가득한 침묵이 흐르기도 잠시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이 일어나 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의도치 않았지만 오해로 인해 큰일을 당할 뻔했다던 할아버지의 이야기 말이죠. 지금은 여자들밖에 없는데 어쩌면 좋지? 하는 생각에 겁이 나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다가온 남자 무리. 그들 중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선 제게 혹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리곤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갑자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일본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했던 것뿐이고 우리나라에 여행 온 일본인에게까지
비난하는 말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저희가 한복을 입고 있고 한국말을 수려하게 잘해서 일본인인 줄 모르고 실례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세상에 이럴 수가. 친절하고 다정한 그들의 사과와 인사에 저와 친구들은 감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와 친구들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고 문제없이 즐겁게 식사를 마친 뒤 식당을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 저희의 여행 경험이 한층 더 즐겁고 풍성해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후에도 문제없이 여행 코스를 마칠 수 있었고 일본에 돌아와서는 할아버지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한복을 입고 그 친구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당혹스러워하셨지만 이제는 역사를 바로잡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시대라고 저는 할아버지를 설득하였습니다. 네, 언젠가는 꼭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에 가고야 말 것이에요. 한국은 언제나 모두에게 열려있는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이니까요. 한국 기다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